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에서 9도 사이로 출발해 한낮에 22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오늘도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어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부득이하다면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 2022년 원주시가 반곡역에 당시 폐철로에 2층 관광열차 2대를 도입해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주시의 입장 들어보고요. 횡성호수길이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 주관 2025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3월 25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무료 교육을 확대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취득 무료 교육 대상자를 기존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은 원주 면허시험장을 포함해 전국 13개 면허시험장에 있는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원주 옛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과정에서 반대단체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수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발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원주시가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적 검토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4,700여만 원의 손실보전금에 대해 원주시가 업체 측에 물어줄 경우 배임 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자문 결과 배임이 문제가 될 경우 반대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사회공헌 활동인 직원 추천 의료봉사가 오늘부터 이틀간 평창군 미탄면 미탄체육관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의료 장비가 탑재된 진료버스를 이용해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봉사팀이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확인 후 의료상담과 투약 등을 진행합니다.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하거나 수술 등 입원 치료가 요구되는 주민은 인근 병원으로 의뢰하고 장기간 치료가 예상돼 병원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서울 아산병원 사회복지팀으로 의뢰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곡역에 관광열차 2대가 도착한 건 지난 2022년 4월이었죠. 당시 폐철로에 2층 관광열차를 도입한 지자체는 국내에서 강원도 원주시가 처음이라서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관광열차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주시청 관광과 김경태 관광개발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김경태입니다. 예. 반곡역 관광열차는 반곡 금대관광 활성화 사업에 따라서 54억 원을 투입해서 도입이 된 건데 당시 반곡역 관광열차 도입 배경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원주시 서부권의 소금산 그랜드밸리 관광지를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네. 유입된 관광객이 원주시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하여 원주시 동부권의 방곡역 관광열차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방곡 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자원 수탈의 목적으로 건설된 아픔이 묻어있는 중앙선을 활용하여 관광 자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본 계획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관광객들이 원주시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 숙박 등 추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과 시민분들께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관광열차가 운행할 중앙선 폐철도 6.8km는 이제 국가철도공단 소유였는데 어찌 보면 이제 와서야 이제 관광열차를 운행할 여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원주시가 관광열차 유지관리 용역비로 연간 사용하는 혈세는 어느 정도이고 당시 관광열차가 운행되지 못할 상황인 거를 원주시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관광열차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용역비는 연간 약 5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운영 시에도 일부 토지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불용지 상태를 있었고요. 훼손될 철도를 원주시에서 방곡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구간 내 보상이 안 된 사유지 보상과 국토교통부의 매각 승인 절차 이행 등 관련 행정 절차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국유재산 매입 완료 및 소금산 그랜드밸리 사업이 준공되면서 본 사업의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광열차부터 도입을 하고 이제 활용은 못한 채 지금까지 멈춰서 있는 건데 하물며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상황으로 이제 멈춰 있어서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죠. 원주시는 그럼 언제부터 이를 다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관광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안정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말 특교세 4억을 확보하였으며 노후된 6.8km 구간이 제도시설 정비사업 발주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올 4월 공사 착공 예정이며 하반기 내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관광열차의 시범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핵심 사업인 또아리굴 개발은 이제 관광열차 운행에 맞춰 준공이 어렵다는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 전체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면서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장담 못하는 상황인데요. 총체적 난국을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관광열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차선로 정비 사업은 방곡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의 한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사업 준공을 위하여는 안곡역 공원 조성 및 금대리 또아리굴 조성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요, 시장님도 이용객들이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언급하신 만큼 안전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부분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부터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사업을 하나하나 꼼꼼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곡역 공원 조성 사업도 작년 5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부지런히 추진 중에 있고요. 금대리 주차장 조성 공사도 마찬가지로 작년 11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관광열차 선로 정비 사업도 공사 발주를 하였고요. 이 따리굴 기반시설 정비 사업도 올해 4월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 사업 준공 이후 관광 분야 예산 및 행정력을 집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누구나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 최우선으로 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또 게다가 반곡 금대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옛 반곡역을 공원화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최근에 주민들 사이에서 반공역 공원 사업이 지연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제 공사 현장에 큰 안반이 나와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원주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예, 그 반공역 토목공사 작업 중 안반이 노출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초 설계대로라면 노출된 커다란 바위산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안반을 계획고까지 전체적으로 노출시킨 후 공사 관계자 등과 수차례 회의 결과 안반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인접한 단독주택 주거지역을 고려했을 때 무진동 발파 등 사업비가 추가로 과다하게 발생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면 계획 배치를 일부 수정할 경우 안반을 제거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결론 내렸고요. 오히려 이 커다랗고 높은 안반을 활용하여 전망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여러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반을 활용하여 전망대를 설치할 시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반을 그러면 굳이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의 이제 관람거리로 만든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안전 문제는 없을까요? 네.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였고요. 이용객들이 이제 그 전망대에 올라갈 때 어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선을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하든가 이런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철저하게 잘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 모든 지적들을 해소하고 어쨌든 잘 마무리를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반곡 금대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되고 또 해당 사안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전락하는 일이 없게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시 서부권에 소금산 그랜드밸리 관광지가 준공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유입된 관광객의 원주시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하여 원주시 동부권의 반곡 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하여 원주에서 숙박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류 시간을 늘림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하여 안전 같은 기초 부분부터 꼼꼼하게 정비하여야 될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하루하루가 분주하고 정신없이 바쁘지만 이를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사업 추진에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세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폐선된 터널을 정비하여 폐선된 관광지 및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관광시설들을 설계 단계부터 벤치마킹하여 장단점을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을 하였고요. 사업 추진 시에도 최근 관광 성향 등을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네. 좀 더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관광과 김경태 관광개발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횡성 호수길이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가 주관한 2025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강소형 잠재 관광지 육성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강소형 잠재 관광지 육성 사업은 균형 있는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관광지를 맞춤형 컨설팅과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네. 횡성 호수길은 그림 같은 산세와 잔잔한 호수가 자아내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해마다 수십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횡성 호수길은 지난 2000년 횡성댐 건설로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조성된 총 31.5km의 6개의 걷는길 코스가 있고요. 테마별로 형성한 6개 코스는 취향에 따라 골라 걸을 수 있고 이 중 5개 코스는 가족길로 경사가 거의 없어서 누구나 호수를 편하게 돌아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체계화된 홍보 마케팅과 인프라 조성, 상품 개발 등으로 관광지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고 연 방문 관광객 20만을 넘기면서 전국 단위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횡성문화관광 도만조 과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본 사업을 2월 중순에 신청해서 2월 25일 서류심사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관광지의 가능성을 확인해서 심사위원회에게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횡성 호수길의 아름다운 경관과 매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문객 증가 가능성과 대표 관광지의 성장 잠재력을 확인하여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횡성 호수길은 횡성호를 따라 조성된 9km 길이의 아름다운 산책로입니다. 호수를 바라보며 걷는 길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푸른 물빛과 울창한 숲 그리고 맑은 공기는 도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호수길의 자랑은 다른 걷기 길과 다르게 걷기 쉬운 평탄한 길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관광 빅데이터 기반 현황 분석과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컨설팅을 지원받고요. 인지도 제고를 위한 콘텐츠 기획과 제작, SNS 미디어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온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안내 표지판과 포토존, 홍보물 디자인 제작을 통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국내외 여행사 연계 상품 개발과 판촉, 관광객 모객 인센티브 지원, 공사사업 연계 특화 상품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횡성 호수길은 지금까지 여러 인프라 설치를 통해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해왔는데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진입로 정비와 생태 보행 쉼터 조성 사업 등으로 관광지의 접근 편의성과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준비의 만전을 기해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 육성 사업과 협업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호수길을 알고 방문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부족했던 홍보와 마케팅에 중점을 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횡성문화관광 도만조 과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횡성 호수길은 방문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방문하신 분들은 압니다. 호수길은 방문하는 오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내일 오시면 내일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1년 중 어느 때 오셔도 항상 새롭고 아름다운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횡성 호수길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입장객 모두에게 입장료만큼의 관광 상품권으로 되돌려드리고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군 지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시니 부담 갖지 마시고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소혜 리포터 횡성에 네.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횡성 호수길 가보셨나요? 가봤죠. 어떤가요? 예, 항상 다른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가봤는데 그때마다 진짜 다 다른 느낌이거든요. 오, 네. 횡성 호수길 홍보대사인데요. 네, 저는 여름에 가봤는데 그럼 겨울에 네. 가도 네, 아름답겠네요. 저 겨울에도 가봤는데 눈 쌓인 그 모습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조용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가치가 있는 곳이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 잘 들어봤고요. 횡성 호수길이 강소형 잠재 관광지 선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 명소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죠. 원주 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위해서 원주 지역사회가 힘을 보탠다고요?
네, 원주 지역사회가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위해 힘을 보탭니다. 경제단체와 종교계, 봉사단체, 보훈단체 등 원주 지역 내 41개 시민사회단체는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염원하는 민간 추진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만간 협의회 발대식을 위한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협의회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가면서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할 예정일까요? 네, 협의회는 원주 국제공항 승격의 신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 오프라인 홍보 활동과 릴레이 챌린지 등 캠페인을 다각도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원은영 원주시 사회전체 협의회장은 원주 국제공항 승격은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된다. 시민들에게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주시는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이 정부의 제7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행정군과의 협의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강원특별자치도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건의문에는 공항터미널 이전 증축과 활주로 연장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강원자치도는 공항 개발 종합계획 사업 제안서를 마련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출하게 되며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공항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 및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는 횡성 소식 들어봅니다. 횡성군이 공교육 혁신과 산촌지역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의 연장을 추진한다고요. 네,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 연장이 추진됩니다. 횡성군과 횡성교육전청은 지난 2021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통해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에 착수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개별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횡성군과 교육청은 이 같은 사업의 지속과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사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재협약을 협의 중입니다.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으로 횡성군과 횡성교육전청은 안흥면, 갑천면, 청일면, 공금면, 강림면, 우천면 등 모두 6개 면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횡성 온정마을 학교를 운영 중인데요. 횡성 온정마을 학교는 2021년 시작해 4년간 운영되면서 지역과 연계한 늘봄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횡성 온정마을 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나요? 네, 온정마을 학교에서는 학교 밖 방과 후 돌봄 서비스로 튼튼한 먹거리 간식 제공과 안전한 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보드게임, 전래놀이, 바느질, 창의미술 등 창의 및 인성 분야와 배드민턴, 만화, 스포츠댄스, 태권도 등 예체능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영어, 포탈공예, 생활소품 만들기 등 진로 및 적성 분야도 운영 중입니다. 올해부터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AI 교육으로 레고를 활용한 스파이크 프라임 코딩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영태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청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학교 등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혁신적인 공교육 모델을 만들겠다며 온정마을 학교가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역량 중심의 늘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횡성 관련 소식이었고 다음으로 평창 소식 들어보죠. 평창 용평면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네, KTX 평창역 맞은편인 평창군 용평면 제산리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ABC 세계사는 평창군 용평면 대산리 979단지 979-37번지 23,246제곱미터 부지에 총 2,500여 킬로와트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 3개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계사는 군의 사업 허가를 접수했고 군은 관련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민가와 평창의 관문인 평창역 인근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태양광 패널로 인한 유해 전자파가 발생하고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농작물 피해와 장마철 자연재해도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발전소 부지 경계로부터 250m 안에 10가구 이상의 주택이 있을 경우 개발 행위 허가가 안 되는 조항을 피하기 위해 10가구 이상의 주택이 있음에도 업체들이 해당 지역 인근에 9가구만 있다는 서류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창군은 이 같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평창군 관계자는 발전소 부지 경계로부터 250m 안의 주택 수와 관련해 업체와 주민들의 주장이 다른 만큼 주택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 발전소 시설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영월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모집에 나선다는 소식까지 준비를 알차게 해주셨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였습니다. 3월 25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